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샘플 에러만 미니마이즈 하지 않고요. 인샘플 에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델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그런 추가적인 텀을 같이 고려하면서 미니미제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는 아까도 나왔지만 이거는 모델의 컴플렉시티에 대한 페널티예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커지는 그런 값이고 얘를 미니마이즈 하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그런 optimization 입장에서 보면 줄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샘플 에러, 뭐 이트레인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지 않고요. 레귤러리제이션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종류의 에러인데 오그멘티드 에러라고 불리는 이런 텀을 우리는 정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오그멘티드 에러에는 두 개의 이제 요소가 있는데요. 앞쪽에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샘플 에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람다 또는 람다 나누기 n이라는 걸 곱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두 텀 사이에 어떤 그 세기를 조절하기 위한 상대적인 이제 세기를 조절하기 위한 그런 그 팩터이고요. 얘는 이제 regularization parameter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이것이 이제 regularizer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즉 regularization parameter하고 그다음에 regularizer 이것을 우리가 같이 뭐 페널티 텀이다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샘플 에러하고 regularization을 위한 부분 이렇게 두 개의 텀이 컴바인돼서 우리의 새로운 에러 eog를 정의하게 되는 것이고 이 eog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트레이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인샘플 에러를 미니마이즈 해라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인샘플 에러가 아니라 오그멘티드 에러를 미니미제이션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W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화가 더 잘 되는 아웃 오브 샘플 에러 측면에서는 이제 이 오그가 이 인보다 더 나은 프락시 데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계속 이제 weight decay regularizer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름도 있고 뭐 하지만 일단은 weight decay라고 불리는 regularizer를 다시 한번 우리 예제로 삼아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 인샘플 에러고 이 부분 regularizer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weight decay regulariz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L2 놈이죠. 이 부분이. 어쨌든 이게 weight decay regularize가 되고 이 앞쪽에 이제 regularization 뭐 coefficient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n분의 람다가 있고요. n분의 람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n 없이 그냥 람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람다 대신에 n분의 람다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제 이유는 n이 커지면 이 부분이 이제 줄어들겠죠. 이 전체 크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뒷부분 역할이 점점 덜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에게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 무한대의 데이터가 있다면 사실은 레귤러리제이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냥 람다를 이 부분에 쓰기도 하지만 n분의 람다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n이 커짐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regularization 텀의 중요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람다가 아닌 n분의 람다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n분의 람다로 해주게 되면 n의 크기에 조금 덜 센시티브 해준다라고 해요, 람다가. 그래서 이렇게 n분의 람다. 하지만 뭐 많은 경우에 그냥 람다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regularizer 오메가 그리고 regularization coefficient라고 불러주는 요 람다를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처음으로 정의해야 되는 것은 요 regularizer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regularizer를 우리 머신러닝 모델에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데이터를 보기 전에 보통은 어떤 그 문제의 성격이나 아니면 경험 아니면 뭐 요구되는 요구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데이터를 보기 전에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뒤쪽에 이야기하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레귤러라이저는 스파시티 그러니까 굉장히 대부분 0이고 일부만 0이 아니게 남기는 그런 스파시티를 인포싱하는 그런 레귤러라이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스파르스한 솔루션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데이터 보기 전에도 그러면 에런 레귤러라이저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 보기 전에 어떤 그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일부 경우에는 문제를 우리가 받아올 때 그 문제에 뭐 이렇게 그 요구 조건, 요구 사항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당연히 그 문제를 풀려면 이런 가정이 필요해서 뭐 스파르시티 가정 같은 게 필요해서 우리가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저의 선택은 다분히 휴리스틱해요. 우리가 정해주게 되고 마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어떤 걸 쓸지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람다 값을 어떻게 정할지 얘는 이제 데이터를 한번 태워봐야 되고요. 데이터에 따라 달라져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람다가 베스트냐 이건 데이터에 의해서 조금 그 결정이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람다를 너무 크게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버도즈 과량 복용을 약을 과량 복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언더피팅이 이제 되게 됩니다. 모델이 너무 뻣뻣해서 시그널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람다 값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에요. 크로스.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해 옵니다. 아주 귀한 우리의 데이터를 받아오면 보통 얘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 상대적으로 소수인 테스트 데이터라는 것, 뭐 셔플링을 하든지 해서 일부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트레이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데이터를 제외한 이 부분도 많은 경우에 뭐 한 두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많은 경우에 가장 큰 양을 차지하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불러주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밸리데이션 또는 뭐 디벨롭먼트 데이터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에러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트레인에서 나오는 게 트레인 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이 트레인이죠. 그죠? 우리가 이 인이라고 불렀던. 그다음에 이 부분 이 vel 뭐 같은 말인데 또는 이 dev라고도 합니다. development의 줄임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산하는 것이 이 테스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 테스트는 트레이닝이 다 끝나고 나서 합니다. 그런데 밸리데이션이나 아니면 dev error, 이 val이나 이 dev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계속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럼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일부는 밸리데이션, 일부는 트레이닝. 이거를 순환 돌아가면서 역할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아랫 부분을 5등분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5등분을 한 뒤에 예를 들면 맨 위에 있는 거는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럼 트레이닝 모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겨둔 트레이닝에 사용하지 않은 그 데이터, 요 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방금 요 아래쪽 4개의 청크를 이용해서 트레이닝한 모델의 성능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1, 그 다음에 역할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나눈 거에서 이 두 번째를 밸리데이션으로 써요. 그죠? 이걸 2. 이렇게 하면 그 5번의 반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5번째까지. 예를 들면 5번째는 이 마지막에 있는 거의 역할이 밸리데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가 트레이닝하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 밸리데이션을 셋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해주고 여기 빈칸에 적은 이 밸리데이션이란 이제 이런 예를 들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람다 값을 잘못 잡았다라고 하면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람다 값은 위에 있는 이제 레귤러라이저가 휴리스틱하게 결정됨에 비교했을 때 얘는 조금 더 프린시플드 되어 있는 약간 더 시스테매틱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rincipled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얘기했던 요 용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트레이닝 에러. 그리고 이 부분 eval이나 edev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나머지를 이용해서 방금 트레이닝한 그 모델의 일반화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한번 수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eval이나 edev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트레이닝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내일이 만약에 우리가 콘테스트로 치면 내일이 출품하는 날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 전에 요 금고에 넣어놨던 테스트 셋을 쓱 가지고 와서 한번 태워봅니다. 그래서 아이디얼리는 그 테스트 셋의 이제 성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뭔가 모델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트레이닝 끝난 거고 이 테스트 셋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냥 뭐 우리 마음의 평화. 이거 잘 되는데? 아니면 이번 트레이닝은 망했네. 이번 컨테스트는 망했네.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일반화에 대한 정말 한번 맛배기가 되는 것이지. 이제 자기 전에 딱 꺼내가지고 테스트 셋 돌려봤더니 이거 안 나와. 큰일 났다. 이거 다 뜯어고치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컨테스트에 출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델하고 그다음에 얘의 일반화 성능은 이 정도 될 거예요라고 하는 그 예측치로 우리가 리턴하는 것이 보통 이 테스트 에러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내일이 만약에 프로젝트 마감인데 이 테스트 돌려봤더니 별로 안 좋으면 당연히 이제 뜯어고쳐가지고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이 테스트 셋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트레이닝이나 밸리데이션 시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람다라는 값을 잘못 세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만약에 람다가 제로예요. 그럼 우리 전에 배운 바와 같이 unregularized 된 케이스죠. 즉 regularization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오버피팅에 시달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뭐 람다를 적절히 우리가 세팅을 해서 이렇게 잘 피팅을 하고 오버피팅에도 아주 강인하게 트레이닝이 되고요. 근데 이제 람다를 점점 키워서 그 레귤러라이저에 곱해지는 그 부분이 람다인데 그게 커지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 람다가 1이면 너무 뻣뻣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두 개의 텀, 이인 더하기 n분의 람다 오메가 h라고 했는데 이 뒤쪽 부분에 너무 비중이 가중치가 많이 가게 되면 모델을 최대한 단순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럼 모델이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더피팅 상황에 시달려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하면 오버피팅이요, 너무 세면 언더피팅이고 적절한 값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를 위해서 예를 들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밸리데이션 일반적으로 그런 방법을 써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람다 값이 잘못 세팅되면 이 밸리데이션 값이 엉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